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프렌치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초보 개미 투자자들 필독 자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주가 이동평균선과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이제 보통 MA, 그러니까 Moving Average라는 단어의 합자를 이니셜을 따서 MA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주가 이동평균선 하지 않고 이평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종가의 평균을 산출해서 그거를 도표로 그려낸 선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해보죠. 첫째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에 5일 이동평균선이라 그러면 이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을 평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를 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 그 첫째 날을 빼고 다시 새로운 날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이렇게 이 두 번째 날서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는 거를 구해갖고 먼저 구한 거와의 상태를 그냥 연결해서 선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0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고 그래서 직전 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해서 산출하고 그거를 이어서 선으로 나타낸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이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또 그 진행 방법을 예측을 해서 최선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우리가 주로 쓴다는 거죠. 최선의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종목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가능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게 좋을까 하는 시점을 잡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동평균선 중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우리가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5일 이동평균선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일주일이죠. 이게 일주일이라는 왜냐하면 금요일 토요일 안 하니까 뭐 공휴일 감안하지 않으면 5일은 일주일을 말하는 거고 10일은 보름이죠. 2주를 말하는 거고 20일은 한 달을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은 60일서부터는 이게 60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 달이죠. 세 달 정도를 종가를 평균을 낸 거니까 이건 이제 중기에 들어갑니다. 60일, 120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200일을 우리가 얘기했죠. 이건 보통 뭐 10달, 또 다른 공휴일 다 더하면 한 1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왜 이 단기, 중기, 장기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크로스해서 지나가고 위로 아래로 막 움직여요. 이거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향후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하는 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평균선이라는 거죠. 일주일의 종가를 평균을 낸 거다. 이거를 우리가 단기 매매선의 대표적인 매매선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선. 이건 이제 왜 생명선이라고 하느냐? 현재의 주가와 가장 밀접하게 따라다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인 추세 파악에 쓰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필연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단기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때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현재 주가와 5일선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1개월 평균 낸 거죠. 중기선으로 불리우고 또 이거 닉네임이 세력선이에요. 세력. 그러니까 월간 그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세력선이 이 종목의 세력선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1선은 보통 현재 주가의 흐름의 방향성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쳐져 있냐,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상승 기울이냐, 하락인가, 아니면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3개월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부르고 이게 수급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거잖아요. 하락 조정 시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요즘에 있는 상황과 유사한데 60일 이동평균선하고 상관관계는 하락 시에는 이게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툭 밑으로 떨어지는 한 번에 떨어지는 예는 6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현재가가 그러는 일은 아주 특별한 악재나 외부 충격이 없으면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물스물 이제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이게 강력한 저항선 노릇을 해요. 매물벽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밀려서 내려오는 사이에서 상당히 공방이 벌어지고 거기서 이제 물량이 많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6개월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경기선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대세의 흐름, 그 시장의 대세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 이 이동평균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중기, 장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이 그 밑에 20일이 그 밑에 60일, 120일 이런 순서대로 맨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높은 가격서부터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태가 배열이 되면 이걸 우리가 정배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뒤에 이제 그래프에서 제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역배열은 요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장기선이 맨 위에 있고 그게 뭐냐면 장기 평균이 가격이 높고 단기 평균은 그 밑에 있다 이러면 이게 장이 좀 나쁜 거잖아요. 그죠? 장이 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이런 순서대로 장기선은 위에 있고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단기선이 밑쪽으로 배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상황의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상 역배열은 상당히 나쁜 상황을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요. 뭐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 골든 크로스가 와서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 것이다. 뭐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서 시장 망했다, 앞으로 많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도대체 크로스라는 게 뭐냐? 크로스가 그냥 교차되는 거죠. 글자 그대로. 이동 평균선이 서로 교차해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골든 크로스, 이건 데드 크로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향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골든 크로스는 도대체 뭔가? 이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가격에 있다가 그 단기 이동평균선이 점점 높아지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었을 때 우리가 이걸 골든크로스. 그래서 그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향후에 시장이 좋아질 가능, 이 종목이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데드크로스는 이거랑 골든크로스랑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최근의 가격이 여태까지 그냥 롱텀으로 끌고 오던 가격 평균을 뚫고 내려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골든 크로스와 데이드 크로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배열입니다. 뭐 5일 이동평균선 이거 녹색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은 빨간색,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은 청색이고 120일은 뭐 핑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은 뭐 회사마다 다 HTS 보면 회사 나름대로 다르게 정하니까 뭐 5일 이동 평균선은 꼭 녹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구분만 지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듯이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20일, 이렇게 60일, 120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꼭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5일이 맨 위에 있죠. 20일이 그 밑에 있고 60일이 밑에 있고 120일.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선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중기선들이 깔리고 장기선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배열됐다. 이게 정배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장을 좋게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로 가보세요. 여러분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 부분 보시면 요 녹색의 5일 이동평균선이 121도 밑에서 위로 뚫고 또 60일도 밑에서 위로 뚫고 그 다음에 20일도 뚫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나타나는 요런 현상 요런 현상 요게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골든 크로스에서 이동 평균선 간의 간격이 좁아지다가 이게 확대되면서 주가는 이런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이제 이 주식 사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띄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음봉, 양봉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보면 알지만 양봉이든 음봉이든 위로 꼬리가 달리면 잠깐 좀 시장이 어려워져요. 뭐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은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기선이 그 중기선 뭐 장기선 이런 순서대로 이게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배열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제 이게 120일이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게 거꾸로 되면 그게 역배열이죠. 역배열이죠. 자, 골든 크로스의 이해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20일, 60일, 120일 제끼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이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골든 크로스 이렇게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의 그 이동평균선 상의 간극이 좁았다가 이게 확대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할 때 이런 현상,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나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그렇게 깨트리는 경우가 나타나면 향후 주가는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골든 크로스의 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가 어떻게 다른가? 데드 크로스는 이제 뭐 골든 크로스 설명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골든 크로스죠. 여기가 골든 크로스. 예. 요거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노란색으로 써 있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가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은 요 일봉 바로 밑에 붙어서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5일 평균이니까. 근데 데드크로스는 뭐냐면 이 5일 이동평균선, 이 단기선이 이렇게 중기, 장기선을 위에서 밑으로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봉, 주식 그 일봉 차트도 쫓아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향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향후에 주가가 빠졌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다고 어쩌다가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대외 악재나 뭐 충격적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다 후행적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났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뭔지 아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앞서부터 돌려서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골든 크로스는 뭐고 데드 크로스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찾아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게 골든 크로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게 초록색이 5일 이동이에요. 단기선이에요. 빨간색이 20일 이동 평균이에요. 그러면 초록색이 밑에서 위로 빨강, 파랑 이런 거를 뚫어야죠. 그런 현상이 어디 일어나요? 어디 일어나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초록색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20일 그런 거를 깨고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 요거는 뭐 약간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요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참 좀 빠지죠. 네. 그러니까 빠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주가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타났죠? 그러니까 얘 어떻게 해요? 툭툭 막 개파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어디인가 이거는 제가 퀴즈로 내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분이 몇 번 보시면 이거 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가 뭐 절대적인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초보자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접하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그 유추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첫 스텝에 해당하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을 모르고 어떤 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모르고 이동평균선을 모르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1강으로 돌아가셔서 그거 좀 보신 다음에 양봉, 음봉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 너무 오래 하면 쥐나실 것 같으니까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강의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